안녕하세요. 오늘은 모차르트 작품 중에 가장 흥미로운 작품인 그 환상곡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어, 제가 음악을 쭉 이제 들어오면서 어, 가장 모차르트 음악 중에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거가 아마 환상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제가 그 모차르트의 환상곡을 들을 때 저는 처음에 느끼는 거가 어떤 거였냐면 이건 베토벤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환상곡의 이 첫 부분을 들으면 이게 모차르트가 맞나? 이게 베토벤이나 어떤 다른 낭만주의 이 작곡가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독특하고 그 내면의 어떤 감정이나 열정이나 어떤 그 이 생각의 어떤 그런 이 전환이나 또 어떤 이 열정의 어떤 이 폭발 이거가 이제 어떤 음악의 어떤 느린 부분에서 빠른으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단조에서 장조로 바뀌거나 이런 데서 아주 다채로운 그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모차르트 곡이 맞나 생각될 정도로 좀 그런 의아했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. 모차르트 판타지에 숨겨진 비밀. 이거는 특히 나중에 그 바하의 그 음악의 헌정과 연관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.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바하의 이 음악에 드리는 봉헌이라고 하는 곡이 실제로는 어떤 프리드리히 대제가 바하한테 준 어떤 그 테마 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뭔가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. 그게 소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그 소설의 이야기는 뭐 다음 편에 하겠지만 그런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는 곡이라는 점에서 제가 특별히 이 모차르트 판타지에 대해서 느끼는 생각이 아주 아주 흥미로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. 어, 그래서 모차르트의 환상곡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세 가지 세 곡을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이 나오는데요. 하나는 이제 이 캐럴 396번 있고 또 하나는 397번이 있습니다. 그리고 475번이 있죠. 이 세 곡을 우리가 아주 대표적으로 모차르트의 그 환상곡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. 396번은 이거는 원래는 이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해서 쓰여진 곡이고 실제로 모차르트가 이 곡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바이올린 파트만 앞소절을 쭉 써놓고 이 미완성으로 남겨놨다고 합니다. 그거를 나중에 이제 막스멜리안 슈타들러가 이 곡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정리해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. 이때 슈타들러는 그 나중에 모차르트하고 아주 그 교분이 있었던 그 클라리넷리스트인 그 안톤 슈타틀러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. 그리고 이제 397번도 미완성곡인데요. 이거는 이제 거의 모차르트가 썼다가 이 마지막 부분, 마지막 한 10마디쯤을 미완성으로 남겨놨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곡은 나중에 모차르트 음악을 아주 어, 연구했던 그러한 아우구스트 뮬러에 의해서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. 마지막은 굉장히 어떤 화려한 코다로 끝나는데요. 그거는 모차르트가 쓴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.
그리고 이제 475번 그 판타지가 있는데 이게 아마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굉장히 그 정말 어떻게 보면 낭만파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채로운 어떤 변형과 어떤 그 내적인 갈등과 그러한 이, 그, 그러한 열정의 어떤 폭발이라고 그럴까요? 뭐, 이런 것들이 뭐 점철되는 곡인데, 이거는 실제로 바하가 쓴 뮤지컬 오프닝, 그 음악에 드리는 헌정이라는 곡과 테마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랑스의 소설가가 마지막 칸타타라고 하는 추리 소설을 썼는데요. 이 소설의 그 주제이자 소재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. 일단은 요 세 판타지가 아주 모차르트의 독특한 이 악상과 어떤 작곡 기법을 보여주는 곡이라는 점에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396번을 보면 이것도 D 단조고요. 397번도 D 단조입니다. 또 475번은 C 단조예요. 이 판타지 세 곡이 다 단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396번이나 397번이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다 모차르트의 사후에 출판이 된 곡들입니다. 이 환상곡 D단조 이 396번은 82년 비엔나에서 이제 처음에 작곡을 했었는데요. 82년이면 아마 모차르트가 비엔나에 온 지 한 1년쯤 된 후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1890 몇 년이죠? 91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180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난 지 거의 한 10년 후에 그 출판이 됐습니다. 그래서 판타지 푸르 클라브상 우 피아노 포르테, 그러니까 클라브생 피아노와 이제 클라브생이나 우는 이제 이 오어니까요. 피아노 포르테나 클라브생을 위한 판타지다 이런 뜻이죠. 그러니까 피아노 포르테 전신이 클라브상이니까요. 아마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제 바이올린 소나타,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인데 이 앞부분만 모차르트가 썼던 거죠. 그래서 이 첫 마디에 굉장히 느리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마디가 어떤 64분 음표짜리가 이렇게 연음으로 이제 막 나오는 그러한 곡이 특징이고 아주 이 악상의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곡인데 마지막에 이제 이 소나타 형식으로 완성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막스밀리안 그 슈타틀러에 의해서 완성이 됐고 콘스탄스 부인인 콘스탄스 부인 모차르트 부인한테 헌정이 된 곡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악보인데요. 이 앞에 그 이렇게 이따음표처럼 이렇게 쭉 연결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는 그런 곡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뭐 악보를 거의 볼 줄 모르는 까막눈이기 때문에 이게 봐도 뭔지를 잘 모릅니다, 솔직히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역시 D 단조인 397번은 마찬가지로 1782년에 그 미완성곡으로 있었는데요. 사후에 1806년에 출판되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곡은 이제 마지막 부분은 이게 D 단조인데 마지막 부분은 D 장조로 굉장히 힘차고 아주 그 자유롭고 화려한 코다로 끝나는 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우찌다의 연주를 보면 아주 그 마지막 이 부분을 굉장히 정말 당당하고 힘차게 연주하는 거를 제가
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은 이제 그 어거스트 뮬러에 의해서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이제 완성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곡은 마찬가지로 단조니까요. 굉장히 안단테의 이제 어두운 분산 화음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, 이제 그 다음에 아다지오로 넘어가서 굉장히 그 탄식과 슬픔이 있고 그것이 또 어떤 그런 감정의 변화에 의해서 격정 속에 휘말려서 짧은 그 프레스토의 카덴자도 나오고 그러다 다시 아다지오로 하는 데는 아주 자유로운 악상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곡으로 모차르트 곡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모차르트가 다양한 악상과 그런 음악의 열정을 갖고 있는지 느끼게 해주는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요게 이제 D단조 397번의 악보인데, 저는 뭐 악보를 봐도 잘 모릅니다. 그래서 뭐 넘어가죠. 그리고 이제 환상곡 C 단조 475번은 이게 아마 그 세 곡의 그 환상곡 중에 가장 그 완성도도 높고 굉장히 그 잘 짜여지고 어떻게 보면 낭만파 음악의 대표로 꼽을 정도로 악상의 전환이 자유롭고 또 감정의 기복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무쌍하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곡은 1785년에 작곡이 되었는데요. 나중에 출판은 피아노 소나타 14번 그 C 단조 457번과 함께 출판이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C 단조 소나타는 사실은 모차르트 소나타 중에 별로 없는데요. 이제 8번의 A 단조 캐럴 310번과 함께 몇 안 되는 단조 소나타입니다. 그리고 특히 이 악장은 베이토벤의 그 비창 소나타의 이 악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곡도 아다지오로 단조로 아주 느리게 시작하지만 장조로 변했다가 전조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그 악상의 전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이러한 악상의 다양하고 어떤 심오한 그러한 것들이 어떤 낭만주의를 예고하는 것 같은 어떤 베토벤의 어떤 이 곡을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. 그래서 베토벤의 뭐 안단테 파보리나 뭐 이런 곡들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주 이러한 자유로운 악상의 변화, 그다음에 폭풍같이 몰아치는 어떤 격정적인 감정의 표출, 그리고 또한 느리고도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연결이 되는 아주 정말 대단한 이 판타지입니다. 제가 진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데요. 여기 보시면 안드라 쉬프라고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아주 정말 바하 전문 피아니스트죠. 안드라 쉬프의 렉처 콘서트가 있습니다.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두 곡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한 곡은 바하의 무지칼리셔스 오퍼, 음악에 드리는 헌정, 그래서 1097번 바하 작품 번호가 있고, 또 하나는 지금 얘기한 모차르트 판타지 475번, 쾌열 475번 C 단조를 두 곡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영상에서. 그래서 이 두 작품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, 그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드리히 대왕이 바하한테 주었던 그 주제곡,
이 주제를 가지고 바하 당신이 그 어떤 그 변주곡, fu가 아주 복잡한 곡을 좀 하나 이 주제를 가지고 써보시오 라고 과제를 내준 그 주제가 바하의 이 음악의 헌정에도 들어가 있고 동시에 똑같은 모티브가 바로 모차르트 판타지 475번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, 어떻게 같은 주제가 이 동시에 바하와 모차르트 곡에 들어가 있는가. 이거에 대한 이 렉처, 리사이트를 한 거죠. 안드라 쉬프가요. 그래서 이 곡을 좀 보면, 이 바하가 이 프로시아의 대왕이었던 이제 프리드리히 대왕의 부름을 받고 이 대왕한테 가게 됩니다. 이제 소설에서도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가서 그 주제를 받습니다. 음악. 근데 이 프리드리히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음악의 재질이 있고 실제로 악기도 연주하고 그랬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바하한테 과제를 주죠. 그래서 이게 퀘니는 왕이라는 거죠. 킹. 그래서 퀘니스 테마를 받습니다. 이거를 가지고 이 바하가 삼성부의 fu가 곡으로 만듭니다. 그거를 이제 리체르 카레라고 하는데, 리체르 카레라고 하는 거는 이 fu가 곡의 한 형식입니다. 리체르 카는 리서치하고 같은 뜻으로 탐구하다 뭐 이런 어원을 갖고 있는데요. 이 fu가 곡으로 삼성부를 만들고 나중에 바하가 라이프치히 돌아와서 육성부로 만듭니다. 훨씬 더 복잡한 구조로 나중에 작곡을 하게 되죠. 그래서 다음 편에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, 들레리스라고 하는 프렌치 소설가가 이 주제를 가지고, 이 소재를 가지고 소설을 쓴 거가 마지막 칸타타라고 하는 소설입니다. 이 소설에 의하면 이 바하의 그 아들이었던 칼 필립 바하가 영국에서 이제 이 음악가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, 뭐 왕실도 드나들고요. 그런데 그 당시에 어렸을 적에 모차르트가 8살 때 런던에 가서 연주를 합니다. 왕 앞에서도 연주를 하고 그러는데, 그때 이 칼 필립 바하를 만나서 같이 연주도 하고, 어떤 이 바하가 멘토의 역할을 해서 이 대위법에 대해서 모차르트한테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. 그래서 8살 모차르트한테 fu가의 어떤 기법을 전수해 주면서 이 프리드리히 대왕의 주제를 바하한테 전수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가 이 소설의 하나의 숨겨진 하나의 이 항목, 아주 숨겨진 하나의 이 단서입니다.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의 이 판타지에도 이 똑같은 주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안드라 쉬프에 의하면 이제 이 렉처 콘서트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, 이 모차르트의 이 환상곡 C 단조 이 475번의 이 환상곡은 마치 굉장히 격정적인 변화와 다양한 악상의 변화가 마치 한 편의 오페라를 보여주는 것과 같다. 이렇게 렉처 콘서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돈 지오바니의 마치 5명의 주인공들이 그 각자 다양한 개성을 표출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 475번의 환상곡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, 모차르트가. 그래서 5명 중 가령 돈 지오반니, 그 다음에 레포렐로, 그 다음에 돈나 안나, 셀리나, 그 다음에 돈 오타비오, 이런 이 돈 지오반의 주인공들의 어떤 다양한 개성이 이 한 곡의 환상곡에 다 압축돼서 표현되고 있다. 이런 아주 멋진 해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
요게 이제 그 환장구 퀘 그 475번의 악보입니다. 근데 이 악보의 그 앞부분이 그 프리드리히 대왕의 그 주제인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안드라 쉬프의 렉처 콘서트 유튜브를 꼭 보시면 안드라 쉬프가 그 주제를 쳐줍니다. 그럼 얼마나 비슷한지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고요. 바하고가 어떻게 비슷한가 우리가 안드라 쉬프의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. 그리고 요거는 그 바하가 그 주제, 그 대왕의 주제를 가지고 뮤지컬 오프닝에 실제로 바하가 작곡한 삼성부 르첼 카레를 연주하는 그 동영상입니다. 더더군다나 뭐 한국 사람들이 다 지금 좋아하는 이민찬의 연주로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. 요거는 이제 바로 그 안드라 쉬프가 바하의 그 뮤지컬 이슈에스 오퍼 그 바하 작품 번호 1079 음악에 드리는 이 봉헌과 모차르트의 판타지아 in C 마이너 이 C 단조 판타지아를 비교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렉처 콘서트고 실제로 이 두 곡을 연주를 합니다. 그리고 주제가 어떻게 비슷한가도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 동영상이고 굉장히 배울 게 많은 그런 영상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한 21분 정도인데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동영상의 그 렉처 콘서트에서 실제로 이 바하의 그 음악의 봉헌과 이 모차르트 판타지를 연주하는 그런 안드라 쉬프의 모습이고요. 그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그 실제로 이제 그 연주했던 홀이 이렇게 굉장히 아주 아담하게 생긴 홀에서 렉처 콘서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. 요거는 다른 또 아름다운 이 연주 무대인데 또 다른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모차르트 판타지아를 치는 그 안드라 쉬프의 그 연주 모습을 볼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. 그 위에 나오는 저 위에 있는 거를 그 유튜브에서 그냥 제목을 치시면 다 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특별히 다른 이 판타지 곡에 관한 유튜브 영상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. 캐월 396번의 그 판타지아 C단, 이거 D단조인데 잘못 써 있는 것 같습니다. D단조인데 C단조로 되어 있네요. 이거는 이제 미하일 플라트네프라고 제 그 2010년 이후에 소련의 그 피아니스트 중에 가장 그 활발한 연주를 하고 있는 그 연주가입니다. 그래서 이 연주가의 동영상을 396번을 치는 거를 플라트네프의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요거를 그냥 그 유튜브에서 제목을 치시면 바로 영상이 뜹니다. 그 다음에 이제 D 마이너 그 397번의 판타지는 다닐 트리포노프 요새 가장 핫한 젊은 피아니스트죠. 다닐 트리포노프 제가 얼핏 들으니까 한국에도 한번 왔었다고 그래요. 저는 못 봤는데 그래서 트리포노프의 그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유튜브에서 프레드리히 굴다나 글렌 굴드 혹은 조성진의 연주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큐얼 475번 C 단조의 이 판타지는 제가 제일 권하고 싶은 거는 조금 오래된 영상이지만 1991년에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가 치는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특별히 그 러시안
그 계보리 있는 그 리히터의 연주를 보고 싶으신 분은 꼭 이 동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요. 아까 얘기한 이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이 C 마이너 판타지도 역시 2023년이니까 정말 최근이죠. 그 라이브 콘서트를 유튜브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. 그 외에 이제 바렌보임이나 백건우 같은 연주가들의 연주도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으로 오늘 동영상 영상은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 그런 그 비밀의 그 소재가 된 소설, 그 바하의 그 마지막 칸타타, 이 소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곧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